60대 전성시대입니다. 연령대별로 볼 때 가장 취업자가 많았습니다. 1984년 피라미드형에서 40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거죠. 은퇴는 옛말, 삶의 전환점이 되는 60대. 제2의 전성기, 인생 후반전을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무릎 연골을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내려앉아서 위에 뼈랑 아래 뼈가 그냥 부딪히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척도, 연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아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할 시기에 예고 없이 찾아온 무릎 통증. 병원은 이른 시간부터 주저앉은 무릎을 부여잡은 환자들로 북적이는데요. 그 사이 지긋지긋한 관절염에 시달린 지 10년 차라는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무릎 아픈 지가 한 10년 정도 되네요. 많이 아파요. 걷거나 그러지 못하고 걸으면 통증이 심하고, 오른쪽은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이제 다시 또 아파져가지고 영월 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힘든 재활 과정을 거쳐 이제 통증에서 벗어나나 싶던 희망도 잠시. 그동안 잘 버텨줬던 왼쪽 무릎이 말썽입니다. 그 후로 매일 통증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데요. 어우, 진짜 아파요. 아플 때는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진통제 없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팠어요, 선생님. 좀 이렇게 여행 가서 좀 걸었더니. 걸으셨구나? 예, 이 안쪽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쪽으로. 예. 깔끔할게요, 언니. 네. 뭐 쓴 거야, 네, 아니요, 왼쪽. 우리가 걷고 또 뛰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릎 관절 속 연골 덕분입니다. 연골은 뼈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또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데요. 지우개를 쓰면 이 지우개가 닳고, 또 신발을 오래 신으면 신발 밑창이 닳듯이 노화나 생활 습관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연골도 점점 닳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상은 물론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관절 통증은 무릎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라고 합니다. 관절염은 극심한 통증과 부기를 동반하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노년이 두려운 질환 2위에 꼽힐 정도로 악명이 높은데요. 특히 이 관절염의 통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할 경우에는 다리를 도려내고 싶다, 잘라내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호소를 하는데, 이러한 통증이 반복되면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네. 어떤 진단명을 받으셨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관절염 한 4기 정도가 되셔서 다른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했는데 효과가 계속 없으셔서,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양쪽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붓기가 오래 가시는 분들은 뭐 한 3개월까지도 가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부은 거 아니라서 운동 조금만 더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연골을 방치한 긴 세월. 내 몸을 돌보지 못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아팠어요.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팡이 짚고 걸었어요. 그냥 진짜 우울증이 올 정도로 아파요. 정말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오랜 시간 반복된 통증 때문에 걷는 일이 곤욕스러운 것은 물론 끔찍한 생각에까지 다다랐다는 그녀. 수술 이후 보조기에 맞춰 걸으며 과거 무릎 건강을 챙기지 못한 순간들을 후회하고 있다는데요. 되죠. 후회되죠. 제가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관리를 좀 더 잘하고, 무릎에 좋다는 모든 음식을 좀 사전에 예방을 좀 했겠죠. 그렇다면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일까?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무릎 안에 그냥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무릎 안에 있는 연골도 닳아서 손상이 되지만 주변 인대나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나 이 무릎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이 조금씩 기능을 잃어가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수단으로 알려진 인공관절 수술. 하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인공관절은 일반적으로 20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게 되면 인공관절이 마모가 되거나 느슨해져서 다시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몸의 연골은 인공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본인의 연골을 최대한 지키고 오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관절 연골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혈관이 없는 연골은 관절 주변의 활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때 연골 내의 영양분이 잘 공급되기 위해선 연골의 탄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연골 속 주요 성분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은 연골 주변의 활액을 흡수하면서 혈관이 없는 연골 내의 영양소 공급에 관여하게 됩니다. 즉 연골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하게 되면 활액의 영양소가 충분해도 연골까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세포의 재생, 증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연골의 탄성을 지켜주는 콘드로이친은 나이가 들수록 짧아지고 끊어져 40대는 20대의 절반 이하로 줄고 70대 이후에는 거의 소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연골의 핵심 성분인 콘드로이친이 부족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연골이 위치한 관절 사이의 간격이 태조군에 비해서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빛나는 조명 아래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인공. 흔들림 없는 균형과 자신감으로 무대를 점령한 그녀는 어딜 가든 늘 유명 인사랍니다. 저희들 사이에서는요 유명하고 아주 짱이에요. 지금 몸매를 보면은 완전 20대 같고 뒤에서 보면 정말 아가씨 같아요. 누가 저분을 70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20대 못지않은 관절 건강의 주인공. 그 비결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른발 앞에서 이렇게 X 그대로 X 놓고 예, 그다음에 T 똑바로 앞에 T 놓고 너무 빨라요. 천천히 급하게. 도전을 즐기는 멋진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영신 씨. 하지만 그녀도 과거 관절 건강 악화로 삶의 위기가 찾아왔었다는데요. 한 7년쯤 된 것 같아요. 무릎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요. 예, 자다가 아프기 시작하고 잠이 좀 들만 하면 아프고 계단 내려오는 거를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못해요. 그런 하여튼 무릎을 접는 거, 힘쓰는 걸 정말 못해요. 이거는 그냥 아프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냥 절망이었어요. 예. 한번 진단받아보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2기라 그러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영신 씨. 하지만 지금은 건강을 되찾고 또래들의 워너비로 거듭난 그녀. 워킹 수업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 수다 타임. 오늘의 수다 주인공은 단연 영신 씨의 관절 건강 비법입니다. 나는 계단을 보면 제일 무서워. 아픈 것보다 무서워. 맞아. 근데 영신 선생님은 또 걷는 거 보면 정말 안 아픈 사람 같아. 세상에 어쩌면 타고났나 봐. 왜 안 아팠겠어요? 나은 거지. 좋아지고 나은 때가 거지. 있었다고요? 예. 그러면은 수술이라도 한 거야? 아니 수술 안 했어. 수술이 듣자니까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 수술을 해보셨는데 수술을 하고 얼마 지나니까 재수술이 필요했어. 그래갖고 나는 수술은 해서는 안 되겠다. 방법을 찾았지. 정말 많이 알아봤거든. 이거저거 뭐 온갖 걸 다 알아보다가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라는 걸 만났어. 그런 게 다 있어. 들어봤는데 철갑상어 처음 듣지? 처음 듣지? 내가 보여줄게. 자, 짜잔짠. 내가 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내가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콘드로이친을 먹고부터 통증도 좀 완화돼 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절이 일단 참 부드러워졌어요. 외출할 때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꾸준히 챙긴다는 그녀의 건강 비결. 관절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란 무엇일까요?
철갑상어는 최대 150년을 쉬지 않고 헤엄치며 살아가는 장수 어류인데요. 철갑상어가 오랜 세월 높은 바다의 수압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철갑상어의 연골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콘드로이친은 주로 어류나 포유류의 연골에서 추출을 하는데 그중 철갑상어의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은 건강한 사람의 연골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 철갑상어 연골의 아미노산 구성은 건강한 성인 연골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는 흡수율과 생체 적합성을 높여 우리 몸에서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인의 연골 속 콘드로이친은 크게 4형과 6형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연골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콘드로이친 6형입니다. 건강한 성인 연골의 약 90%는 콘드로이친 6형으로 구성된 반면 관절염 환자의 경우 건강한 성인에 비해 콘드로이친 4형이 높아지고 6형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포유류나 어류 연골에는 콘드로이친 4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 철갑상어 연골에는 건강한 성인 연골에 풍부한 콘드로이친 6형의 비율과 유사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의 도움으로 관절 미인으로 거듭난 영신 씨의 건강한 일상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곧장 계단으로 향하는 영신 씨.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라는데요. 보통은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해요. 웬만해 갖고는 안 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계단을 오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한 것 같아요. 관절 건강을 위해 운동을 찾아서 하기보단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체 단련을 위해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 발견했다는 그녀의 숨은 관리 비결. 지금 풀어놓으신 게 뭐죠? 아, 이거요? 모래주머니예요. 아, 모래주머니요? 예. 그걸 왜 차고 다니시나요? 제가 그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요 모래 좀 무거운 걸 달고 다니면 이 무릎 주변에 근육이 좀 좀 힘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차고 다녀요. 걸을 때 늘 차고 다녀요. 조금 더 무거운 걸 하는 게 어떨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일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관절로 시작해 관절로 끝난다는데요. 외출 시 무릎 마사지도 잊지 않습니다. 그냥 한 10년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무릎 아프면서부터 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무릎의 통증을 안 느끼고요. 옛날에 제가 그 제자리 높이 뛰기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처럼 힘을 쓸 수 있어요. 지장 없이. 관절 건강에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꼭 날씬한 것보다는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요. 체중 관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릎에 너무 부하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선은 골고루 먹는 데 치중하고 있고요. 근데 건강을 생각하면서부터 꼬박꼬박 조금씩 먹어도 챙겨 먹고 있어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해야 비로소 관절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무릎이 안 좋으니까 서서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요리도 피하고 했는데 요새는 무릎이 좋아져서 요리하는 재미도 붙고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장하신가 봐. 고기 맞아요. 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아까 뵌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제자지요. 근데 워낙 이제 통하는 게 많아서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예. 반가운 손님들을 위해 정성스레 차린 식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건강 밥상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맛있네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식사 시작과 동시에 밥과 고기부터 젓가락이 향하는 지인들. 반면 그녀들과 달리 관절미인 영신 씨는 채소부터 찾습니다. 아니, 왜 쌤은 그 채소만 먹고 이 맛있는 영양가 있는 고기 같은 것도 곁들여서 먹어야지. 채소부터 먹어야 포만감이 느껴져서 밥을 잘 먹는 먹게 것도 그렇게 되거든요. 다 가려서 먹는 거야? 응? 그래야지. 먹을 때도 머리 쓰고 마음 써야죠. 그래서 몸매가 그렇게 이쁘구나. 자, 채소부터 시작. 관절 건강 관리 중 하나로 체중 부하를 줄이기 위해 채소, 고기, 밥 순으로 식사하며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식습관을 들였다는 영신 씨. 네, 날씬히 드세요. 건강해지시고. 아휴, 오늘 맛있게 잘 먹었네. 우리 나이에는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두 분은 뭐 아까 보니까 뭐 무릎 안 좋다며. 내려갈 때 약간 새끈거리거든. 그 미리미리 관리해야 되겠다. 아까 낮에 뭐 무릎 아픈데 먹으면 좋은 거라고 준 거 있잖아. 그게 뭐래?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말 잘 됐어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드셔요. 그래? 드릴게. 알겠지? 준비돼 있죠? 따단딴. 그거 좋아진대? 영신 씨의 관절 건강의 1등 공신.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함께 챙기며 관절 건강을 다짐하는 세 사람. 관절 건강을 위해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있는 영신 씨. 매일 이걸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럼요. 매일 챙겨 먹어요. 이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이걸 먹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무릎 뻣뻣해지던 거 그게 없고 뭐 늘 평소에도 굉장히 무릎이 부드러운 것 같아. 나도 그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먹어봐야 되겠다. 있어.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이 관절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걸까요? 콘드로이친 섭취 시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흡수율인데요. 이 흡수율은 분자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체내 염증 유발 물질 제거에도 더욱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 질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절 속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따라서 염증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소와 상어 콘드로이친보다 항산화 활성도가 뛰어나 체내 항산화력을 높여 염증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40%나 감소시켜서 연골세포의 사멸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에 의해 연골세포가 파괴되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며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절염에 걸린 쥐에게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연골세포가 재생되면서 연골 표면이 균일하게 변하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절 염증을 잡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콘드로이친은 하루 권장량 1200mg을 지켜서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임산부, 수유부, 알레르기 체질이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선택. 연골 건강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